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주에서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구역 중 하나인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0일 오신트 보도들을 종합한 결과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전진을 계속해 도시 중앙에 도달했으며 세베르도네츠크 시내에서 하루에만 수십 개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가 방송을 통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세베르도네츠크의 중요 인프라가 파괴된 것은 물론 전체 건물의 90%가 손상되었으며 이 중 60%는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미 세베르도네츠크 시장이 알린 바에 따르면 도시의 절반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도심지 내에서는 점점 희생되는 러시아군의 숫자가 쌓여가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유리해지고 있는 것은 병력의 숫자가 크게 떨어지는 우크라이나군 쪽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에 비해 2.5배 규모의 대군으로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곳은 러시아군에게 있어 이번 전쟁을 통틀어 보아도 최악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5월 31일에도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루안스크주로 집중되는 러시아군의 마지막 공세에서 잘 싸우던 러시아군 병력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또다시 무모한 공세를 시도하는 바람에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한층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1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도망치려던 태도를 180도 바꿔 시가지를 중심으로 최후의 결사항전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맞서 이를 침공하는 러시아군이 굳이 무리하게 도심지 내로 진입하는 것에 집착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유명한 모가디슈 전투, 러시아가 체첸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었던 그로즈니 전투 등으로 유명한 시가전은 미국과 같은 최강의 군사 강국이 넓은 영토의 최빈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조차 가장 기피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전투입니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군이 곳곳에 매복해 있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는 전차를 활용한 기갑 전력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항공기를 통한 화력 지원조차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질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군대라 해도 시가전 상황에서는 보병들이 폐허 속에서 온갖 보비 트랩과 저격수, 폭탄을 들고 뛰어오는 적군, 급속 폭발물, IED 등을 동원해 끝까지 정하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오면 우수한 군대 기술 우위 및 자원 우위가 상당 부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시가전의 어려움은 그 누구보다 1차 체첸 전쟁을 겪었던 러시아군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흔히 1차 체첸 전쟁을 풍자할 때 벌꿀을 꺼내 먹으려던 불곰이 무수한 벌떼들에게 사정없이 쏘여 혼쭐이 나는 그림이 등장하곤 합니다. 1994년 12월 1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군은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기갑부대로 급습해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러 정부로 수립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T-64 전차와 T-72 계열 전차 및 T-80 계열의 전차 개량형들, BMP 계열 장갑차 및 BTR 계열의 장갑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화력 자산들과 밀-28 하복 공격 헬기 및 밀-8 수송 헬기들이 동원되었는데요. 6천여 명의 러시아 육군은 북쪽과 동쪽, 서쪽 세 갈래 길로 나뉘어 수도인 그로즈니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그로즈니 중앙기차역을 공략하기 직전 무전을 통해 들려온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동무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하네. 12월 30일 러시아군은 그로즈니 도심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생지옥을 보게 됩니다. 체첸 반군들은 민간인들 틈에 숨어 그로즈니 시내에 매복하고 있었고 기습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로즈니 시가전에서만 러시아군의 전차 62대가 파괴되었고 장갑차를 포함한 기타 전술 차량이 160세대 이상 터져나갔는데요. 이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친 제131 마이코프 기계화 보병여단은 중앙기차역을 점령하려 했지만 작전 개시 이후 60시간 동안 1469명의 대원 중 160명만 생존하고 42대의 장갑차, 20대의 전차, 16문의 포가 파괴되며 사실상 여단이 전멸해버렸습니다. 체첸군은 전통적으로 포탑의 크기가 작은 이유 때문에 전차 포신의 최대 부양각이 낮고 높은 곳을 공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전차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는데요. 체첸군들은 시내 건물의 2층이나 3층에 매복하고 있다가 진격해오는 러시아군 전차의 취약한 상부를 공격했습니다. 체첸군 저격수들은 대물 저격총으로 러시아 전차들의 반응 장갑을 먼저 기폭시켜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 알라이 요술봉, RPG-7 등의 휴대용 대전차 로켓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손쉽게 사냥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건물 사이엔 나이는 길을 따라 일렬로 진격해왔던 러시아 전차들은 대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먼저 공격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이 상태에서 체첸군의 포탄 세례에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또다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베르도네츠크를 향해 들이닥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는 죽음의 덫 안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밀집된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투인 시가전에서는 방어하는 쪽이 도시의 건물들을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견고해서 대형 야전 방공급 대공 미사일이 직격해도 타격 부위만 손상될 뿐 건물 자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군이 시가지 내로 진입하지 않고 마리우폴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심지 밖에서 포격을 쏟아부으면 우크라이나군에게 위협이 될 겁니다. 건물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열압력탄을 사용하면 타격 범위 내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해버리기에 토스-1A 브라티노 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를 사용하면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위협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열흘이 넘도록 세베르도네츠크 방면에 공세를 퍼부어온 러시아군은 그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빨리 루안스크주 전체를 점령했다는 승전 발표를 하기 위해 세베르도네츠크 안으로 서둘러 진격하라는 러시아 크렘린의 명령은 미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최강의 전차부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제115 영토 방위 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 사령부 소속 제17 전차 여단이 증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7개 여단에 2만 명 이상의 방어 병력을 배치했고, 이 부대들은 지난 주말 이미 세베르도네츠크 도심지 각 지역에 방어 진지를 구축 완료하고 시가전을 통해 러시아군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은 5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의 2.5배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겨우 이런 병력 우위만으로는 절대로 세베르도네츠크를 손에 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3달간의 전쟁 기간 동안 마리우폴을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1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하고도 엄청난 피해만을 입으며 함락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끝내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갇힌 우크라이나군 수비 병력들이 항복하며 마리우폴이 점령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루안스크 지역 위기가 시작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베르도네츠크를 마리우폴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마리우폴 이상으로 세베르도네츠크는 공격하는 쪽에게 위험한 곳인데요. 개전 이전까지 12만 1천 명이 살고 있던 중소도시 세베르도네츠크는 전체 면적으로만 따지면 마리우폴의 4분의 1에 불과해 40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마리우폴보다 점령하기 쉬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좁은 만큼 세베르도네츠크 인구 밀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높고 낮은 건물들이 마리우폴보다 더욱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세베르도네츠크 도심지는 그야말로 러시아군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최악의 전장이며, 과거 러시아군을 패배시켰던 체첸 전쟁 당시에 그로즈니 도심지보다도 더욱 최악의 시가전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 사이사이를 꽤 높이까지 솟아있는 가로수들이 채우고 있어 이 사이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엔로우 대전차 화기 등을 장비한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들이 숨어든다면 러시아군으로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리하게 세베르도네츠크 도심지 내로 발을 들였던 러시아군 공세부대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힘겹게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다 모든 공세를 망쳐버리는 것인지 러시아 크렘린 상부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세베르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이 같은 호재가 없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러시아 상부의 명령 때문에 세베르도네츠크를 공격하는 러시아군 부대의 대부분이 돈좌되어버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전략에 있어 끝까지 버텨내는 모루 역할을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포파나야 방면에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들이 잘 해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